자, 입으로 우리 태균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내가 태균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잠깐만 되게 어? 친근하게 느껴진다. 왜냐면 응. 뭔가 태균이한테서 그 나의 어떤 과거를 투영하는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뭔가 낯설지 않은 향기를 느꼈거든. 그에게서 네. 내 채취를 느꼈구만.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뭔가 응. 신불자의 향기였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그렇게 현금이 나는 어.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명의를 변경하면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밖에 돈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이 친구가 자기 계좌나 자기 통장을 쓰면 바로 압류를 당하는 신불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었거든. 저희도 사실 계속 송호영 대표님 계좌만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고 그쵸? 예. 근데 그 아픔을 음. 태균이는 나랑 똑같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응? 잠깐만 아픔이라고 그렇게 막 저기 위해 주는 척 하지 마요. 응. 그거 다 지인 지조지. 지 인생 지가 조진 거지. 미래한국연구소는 태균이에게 나의 송작가 TV와 같은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감이 확 오면서 네가 어떻게 자금 관리를 했겠구나 야. 라고 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공조가 돼갖고 딱 오는 거야. 바로 이해가 되네. 분명히 겉으로 보면 송 작가님께 아니거든요. 저희는 대표님이 따로 있으시거든요. 심지어 근데 송작가 TV에 저는 직원으로 등재도 안 안 돼 돼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송 작가 TV가 자기 거인 것처럼 여기서 번 돈도 자기가 다 쓰고 결정도 자기가 다 해. 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그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일단 어저께 터졌던 추가 녹취입니다. 이거는 희한하게도 한겨레에서 터졌어요. 명태균이나 강혜경 씨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한겨레에서 어떻게 이걸 입수했을까? 이것은 검찰이 흘렸다는 거죠. 근데 그 라인이 한겨레라고 하면 사실상 한동훈 라인에서 흘러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단독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국힘 공천 발표를 약 일주일 앞두고 여사가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한겨레 21이 강혜경 씨의 2022년 5월 2일 통화 녹음을 입수한 건데요. 이 통화 내용을 보면 명 씨가 강 씨에게 오늘 여사님 전화가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라며 자기 선물이래 라고 말하면서 하여튼 입 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 라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이상이 훨씬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청문회란다. 국감 때 안 터지고 그 한겨레를 통해서 나왔을까 싶어요. 말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대적인 거잖아. 강혜경 씨와 우리 태균이 둘 사이에 우리 태균이가 됐네요. 네. 우리 태균이 둘 사이에 녹화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몰라. 근데 강혜경 씨가 꺼내는 것처럼 말하면 할수록 이거는 검찰 쪽에서 꺼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 강혜경 씨가 이미 관련 자료들 다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천 발표 8일 전인데 8일 전이면 사실은 공천위원회에서도 확정을 못 지어요. 근데 이미 뜬금없이 연고도 없는 10년을 쉬었던 미쳤나봐. 네. 김영선이한테 공천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천 발표 나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집 안에서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너무 연고 없는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니까. 갑툭튀. 왜 이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미 이게 보상 차원에서 8일 전에 언급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그 당시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이준석도 아니고 공관위원장도 아니야. 김건희만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전에 내가 딱 찍어서 그냥 박아 놓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약속을 지킨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선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고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엄청 많은 걸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늘 얘기한 프로그램이 자, 명태균은 신불자가 됐겠죠. 뭐 어떤 사연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님이랑 비슷하겠죠. 저는 32년째 신불자이기 때문에 태균이 친구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신불자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한번 신불자로 찍히면 절대 재기의 기회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미진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벌어서 갚는 겁니다. 근데 태균이는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이거나 갚을 마음이 없는 빚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는 그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내가 무급이라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 위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내가 계좌에 돈으로 받으면 바로 세무서에서 알고 압류가 들어와요. 그리고 압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소득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 국세라든지 또는 그 채무기관에서 그걸 알게 돼. 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거를 말소를 안 시키고 계속 재추징을 해요. 근데 저는 계속 재추징을 당한 케이스인데 태균이는 그걸 알고 안 당하려고 실제로 자기 통장으로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은 거예요. 남의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을 받거나 남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거죠. 똑같은. 그렇지 뭐.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똑같은. 저는 다 낼 수 있는 거는 다 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최근에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최근에 국세를 한 800만 원 정도를 또 뜯겼잖아요. 추징을 당해가지고 2달치 가부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내면서 술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네. 술값으로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말하자면 돌려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반드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요? 난 진짜 신기하다. 알아보나 봐. 아니 왜냐면 난 이 친구가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네. 차를 타는 걸 보면서 네. 얘가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나 오래된 옛날 그 에쿠스 같은 그런 거 타. 몰라. 속으로는 뭘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나는 명품도 안 입어. 뭐 또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약간 소박하게 관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심리를 봤어요. 대외적으로 사람들. 일부러. 나타날 때. 일부러. 그렇죠. 성격의 일부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추징을 받거나 그에 대한 어떤 채무에 대한 부분에 뭐 소송에 이런 거가 있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아니,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짐작을 하세요? 똑같으니까. 진짜 신기하다. 32년을 신불자로 살아봐니다. 근데 그 목에 그런 게 번쩍번쩍 파악이 금목걸이는 추징당하겠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추징할 게 없어요. 국세를 내버렸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약간 조그만한 어떤 규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을 들어올 게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하지 마요. 또 어디서 뭐가 갑툭튀 할지 몰라요. 왜냐면, 신불자가 좋은 게 있어요. 부채가 32년 전에서 멈춰. 왜냐면 어떠한 부채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담보대출이 됐든 신용대출이 됐든 카드대출이 됐든 그 이후에는 빚을 부채가 짓거나. 생겨나질 않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게 해탈이 돼요.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제 이거를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 명태균 정도의 사업이라든지 규모를 하거나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일단 활동비 내지는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서울 왔다 갔다 그쵸. 네. 뭐 힘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네. 뭐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게 깨지는 돈들이 많아요. 그거를 뭐해서 끌어다 썼겠냐고. 어디서 끌어다 썼나요? 미래한국연구소한테서 다 끌어다 쓴 거죠. 거기 있는 임직원의 명의로. 그러니까 월급을 미래한국연구에서 안 받았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신불자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월급이 들어가는 계좌가 추적이 당하니까. 그래서 그 월급에 당하는 부분을
김영선한테 회사 돈이 들어오면 안 돼. 회사 돈이 지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의 세비를 현금으로 털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생활비를 쓴 거야. 현금이랑 쓰게끔. 그리고 그건 생활비인 거고. 그건 가족을 위한 거고. 실제 운영하는 경비는 생활비에서 쓸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회사 명의, 그러니까 김영선 명의나 회사 명의의 법카나 아니면 체크카드들을 막 썼겠죠. 그렇게 쓴 돈들이 1년에 1억이 넘는다는 거야.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송호영 대표님 카드를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송호영 대표님이 어느 순간 엄청난 청년 실업가가 되신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네. 엄청난 청년 기업가가 되는 네. 거죠. 네. 아무튼, 어찌됐거나. 와,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그냥 명태균이 그 10원 한 장 틀리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 현금으로 딱 뽑아서 준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정말, 야, 돈에 아주 지독한 놈. 플러스, 자기 명의로 들어오면은 털리니까 그거 조심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맞아.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신분이고 옷도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볼품없이 저렇게 입고 다니는 저 사람을 그 어떻게 신뢰할 수 모든 있지? 게 말하자면 쇼인 거죠.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쇼인 거죠. 그걸 쇼라고 눈치챈 건 같은 DNA니 홍 작가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균이하고 저하고 술 한잔만 하게 되면 태균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만나서 한 시간만 술을 먹어보면 내가 걔 재산을 술술술 다 털어낼 수 있어요. 어우, 이쯤 되면은 술 한 번만 드시면은 우리 세호가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의 비리도 술 한 잔만 먹으면 이제 네. 털어낼 수 있죠. 먹다가 폭탄주 50잔 먹고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일단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난 그 전곡을 너무나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늘 얘기하자면 나는 받은 게 없다. 네. 그만큼 숨길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땅 한 평이라도 나오고 주식 하나라도 나오면 나눠 갖자 나랑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숨겨봤고 앞으로도 숨길 자신 있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써왔던 돈들에 대한 꼬리를 밟히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저러는 거죠. 세호가 털릴 것 같다는 얘기부터 정말 환장의 커플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균이랑 동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아니요, 세호만 또다시 뒤통수를 겁내 크게 맞았겠죠. 그래서 태균이가 제가 보기엔 참 불쌍해요. 왜냐면 사실 이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 자본 없이 자기 재주만 갖고 말하자면 여론 조작 업계 안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죠.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사실 명태균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기꾼이니까요. 아니지. 사기꾼인데 일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판이 없는 거야. 간판이. 내세울 수 있는 간판이. 이 사람이 정식으로 자기 회사를 세우고 어떤 조사업체 회장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김성태처럼? 노력을 했다고 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쵸. 이렇게 티 안 나게 뒤에서 부스러기만 해먹어야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절대 내가 잔치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야. 끝나고 난 다음에 퇴주, 먹고 남은 상에 있는 부스러기밖에 요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지. 이게 명태균의 자존심이고 일종의 자기 자신의 한계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 부스러기라고 해서 정말 뭔가 콩고물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명태균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라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뜯어낼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진짜 큰 요구를 안 못하고 하는 거? 있다는 거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나 창원의 명태균이나 둘이 그냥 한 놈은 회사 세운 거하고 회사 탈취를 해가지고 회장 있네 하고 대놓고 양아치 짓 하는 거하고 명태균처럼 뒤에서 난 회장 아니고 그냥 양아치인 거하고 그러니까 삐까삐까하다. 그래서 결국 명태균이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나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윤석열이한테 엄청 많은 도움을 줬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이뤄줬는데도 불구하고 개무시 당하는 이유 이 자체가 신불자로서의 입장의 출발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불자가 아니었으면 얘도 김성태만큼 될 수 있었다? 충분히 가능했었죠. 김성태처럼 할 것이었다? 앞으로 하려고 했겠죠. 아,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러한 류의 미래를 꿈꿨을 거고 거기에 같이 손 잡고 있는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숨겨진 자산은 걔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겠죠. 있겠죠. 즉 명태균의 친구들만 몇 만나서 조지면 쉽게 자금 출처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 모르는 사람한테 못 맡겨요. 그렇죠. 네. 그치, 우리 세우도 신불자는 그래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재산을 위탁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가 맨날 할 말이 있어요. 니들도 나중에 내 뒤통수 칠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하고 의기투합을 잘해요. 자,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네. 너무 서운하다. 근데 처음 본 사람하고는 의기투합해서 사업해요. 너무해.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제발 직원들을 믿으셔라. 제가 여긴 직원이 제일 믿음직한 곳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다방면의 넓은 교우 관계와 인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근본의 바탕은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있습니다. 얘기야. 네. 제발 이게 왜 불신 좀. 말도 안 돼. 어떠한 놈도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하는 방송도 그래요. 어떠한 뉴스나 정보도 처음 그대로 받지 않아요. 일단 의심하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과 논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다 웃고 있어, 지금. 아니 너무 답답해서요. 왜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사업을 벌이시는지 저희는 아니, 정말 그 이해할 수가 사람이 없다고요. 사업을 하자고 부장님들도 하니까. 다 아시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뻔히 이 태균이의 마음이 이제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세우만 할 수 있는 분석인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태균은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돈이 많아봐야 쓰지도 못해요. 신불자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집도 못 사. 쉽게 그럼 말하면. 뭐, 또 황금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황금이와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 김영선한테 삥을 뜯어다가 충분한 생활비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신불자의 굴레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자기의 그 명성이라든지 이걸 전제 증명해 줄 만한 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에게는 사실 돈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명예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권한 내지는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는 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100% 제 해설이 맞습니다. 세우는 돈이 목표잖아요. 아니에요. 저 역시도 돈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존재 증명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거든요. 명태균도 그걸로 지금까지 저는 살아온 사람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뭘까요? 그 새끼는 능력 없는 사기꾼이야. 자기 폄하 내지는 자기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그렇지. 나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럼 지금은 절대 못 참는 상황인 건가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를 단순한 정치 브로커나 사기꾼이나 사기꾼. 아니면 그건 뭐 별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자기가 해냈던 것들을 개무시하려고 하는 이 예전에 정치적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동료들의 변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명태균은 빡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은 지가 지 힘으로 대통령까지 만들고 그렇지. 여당 대표도 만들고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아닌데 난 내가 잘나서 된 건데 넌 그냥 일개 브로커일 뿐이잖아.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상황에 빡이 돈 거다. 빡이 돌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터트려서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씨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이고 세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조만간 명태균의 태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막 명태균한테 돈을 주고 뭐하고 명태균 검찰 가는 게 두려울까요? 두려울 거 없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무슨 돈을 빼돌렸어. 횡령을 했어. 말 그대로 통계 수치 조작한 거 그걸 죄라고 쳐갖고 한다면 실정법으로 명태균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겠어요? 그걸로 갖고 그 죄로 갖고 명태균이 나 이거 사형받을 짓이야 라고까지 끌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 명태균은 모질이고 단순한 브로커고 시키는 대로 했던 거고 사실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걔는 방식으로 사기꾼이야. 대응을 하게 되면 명태균은 자기가 사실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놈이야. 나 돈 필요 없어. 니들이 나한테 약속한 나중에 주기로 한 몇백 다 필요 없어. 니들이 내가 만들어준 나를 부정해? 요러고 판을 뒤까 엎을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태균이가 이해가 가. 애견이가 저기.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떤 놈부터 조질까를 태균이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너무 감정이입을 명태균한테 했는데 그 사기꾼한테? 우리 또 나이도 비슷하잖아. 제가 아유. 70인가 69인가 그래요. 아, 난 진짜 사실 옷 입고 다니는 거나 이런 촌스러운 부분이 세호랑 사실 비슷하긴 하더라고. 아니, 몸이 안 받쳐줘서 그런 거고 그거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예. 저는 이 사안이 꾸준히 유지되게 되면 명태균은 반드시 이 모든 사안들을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꺼내놓는다, 터트린다 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태균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네? 그걸 다 꺼내놓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역으로 가야죠. 음. 태균이는 대단한 사람. 아, 빈손에서 이 모든 걸 이뤄낸 사람. 우리 세호가 평소에 늘 듣고 싶어 하는 그렇지. 그 얘기를 해주는구나. 거지나 다름없던 낭인 오세훈을 대권주자로 만든 사람. 근데 배신당한 사람. 요 프레임으로 우리는 명태균이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도록 칭찬해야 됩니다. 진보 유튜브계에서 사실 그 어디서도 오라는 소리를 못 듣던 이국장과 문희정과 변지유와 전진영을 이렇게 훌륭하게 송작가 TV를 키워가지고 불러주신 정말 대단한 야, 너 보너스 분이고. 받고 싶구나.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보 유튜브 수십 개 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세호가 하는 얘기는 독보적이다. 사실은 이 세호의 평론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딴 거는 듣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 세호의 송작가 TV는 계속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고 송작가 TV를 구독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 볼 줄 모르는 거고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그만해. 송작가 TV를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제대로 뭔가를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송작가의 마을과 송작가 TV가 사실은 진보 유튜브 방송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곳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영 아나운서도 그렇게 그럼요. 생각하시죠? 네네네. 예. 우리 세호가 최고십니다. 야, 오늘 방송 3시까지 해, 씨. 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명태균의 태도 변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명태균을 까내리게 되면 이게 넘어갈 것이고, 오히려 명태균 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털고 나올 겁니다. 왜? 지금 난리 났네요. 오빠 사랑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작가 최고다. 아멘. 예, 난리 났네요. 자, 송냉루야. 네, 좋은 얘기였고요.